자, 볼게요. 일단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시고,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소스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빌딩부터 우리 이미지 합성하는 것부터 이제 셀렉트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따로 오늘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고, 이미지 합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빌딩, 그리고 스카이. 이렇게 해서 열기. 그러면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열리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레퍼런스를 할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완성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하면 완성 그림이 있을 경우에는 완성 그림을 이렇게 띄워놓고 얘를 옆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하셔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 건 모르겠는데 포토샵이라는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모니터 여러 개 놓고 막 쓰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폼 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모니터가 여러 개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의 모니터에는 작업하는 공간 하나만 쓰고 다른 공간에는 소스 파일, 뭐 툴 이런 것들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 공간이 넓어지니까 작업이 훨씬 편하겠죠. 그런 거예요.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긴 해요. 참고로 저는 모니터 3개.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얘를 크기도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요거 여기서 빌딩만 셀렉트를 잡을 건데 자, 이렇게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을 셀렉트 잡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여기 폴리곤 라스트를 활용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우리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있죠. AI가 살짝 들어가 있다고 하는 친구. 이 친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보면 얘가 잡히긴 잡히는데 완벽하게 다 잡히진 않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느슨하게 비어있는 구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AI들이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급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툭툭툭 치고 나갈 때는 이게 훨씬 빠르거나 편할 수도 있어요. 열어놓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해주면 되죠. 자, 저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열어놓고 폴리곤 라스툴로 디테일을 조금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폴리곤 라스툴 선택하면 위쪽에서 옵션, New Select, Add Select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죠. 자, 이럴 때 이 툴을 서로 바꿔가며 사용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New Select일 때 Shift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선택이 더해진다고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서 선택력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쓱 보시고 비어있는 구간 없는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Ctrl C 복사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Ctrl V 붙여넣기. 자, 그리고 레이어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위치, 크기 이런 것들 조절할 때는 프리 트랜스폼. 그죠? 단축키 Ctrl T. 그리고 위치, 크기 이런 것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엔터.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해서 뒤집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Ctrl J를 누르셔도 되고 또 아니면 여기서 무브 툴인 상태에서 키보드 Alt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복사가 돼요.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Ctrl T 누르셔서 이 친구 뒤집어주고, 자, 뒤집을 때 Shift 누르고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스냅이 탁탁탁 걸린다고 했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다가 배치. 그리고 타입 툴. 글자 쓸 때 쓰는 타입 툴. 타입 툴 선택하시면 먼저 좌측 상단에서 서체. 그죠? 자, 그리고 서체의 종류에 따라서 스타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색깔. 이렇게. 그리고 빈 공간 아무 곳이나 한 건데 클릭.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 그리고 텍스트 입력하고 나면 마무리할 때 숫자 패드에 있는 엔터 치면 된다고 했죠.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 엔터. 그냥 엔터 치면 줄 바꾸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툴바에서 툴을 손바닥 툴로 바꿔놓고, 자, 그리고 이 친구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이런 것들 조금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글자를 일부러 하얀색으로 썼는데, 하얀색으로 쓰니까 어두운 데서는 잘 보이지만 밝은 데서는 잘 안 보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글자를 돋보이게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밑에다가 자막바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테두리에다가 선을 준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그림자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 있죠? 여러분들 집에 테레비 보잖아요. 테레비 볼 때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옛날에는 테두리에다 선을 많이 줬거든요. 돋보이게, 글자가 또렷하게 잘 보이게. 근데 요새 자세히 보시면 뒤에 그림자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글자를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는 간단한 효과를 줄 건데, 그게 여기 레이어 창 옆에 있는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레이어 스타일. 자, 더블 클릭 해볼게요. 이게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레이어 스타일. 자, 그리고 그 레이어 스타일, 이게 다 레이어 스타일 종류거든요. 종류인데, 그 중에서 이게 스트로크도 많이 써요. 스트로크는 꼭 글자 말고라도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보다가 보면 우리가 캐릭터, 사람 같은 거 딱 땄는데 가에 하얀색 테두리로 스티커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사람을 셀렉트 딴 다음에 스트로크 흰색을 주면 스티커처럼 그렇게 돼요. 나중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사용할 때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사이즈, 선의 두께,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본값이 인사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웃사이드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컬러, 색상 이렇게. 일단 요거 세 개만 먼저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스트로크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요 체크 해제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드롭 섀도우 가볼게요. 드롭 섀도우. 자, 드롭 섀도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글자 밑에 그림자.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 그림자. 그림자 안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차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자, 그림자는 어떤 걸로 잡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림자의 방향, 각도인데, 저는 지금 거리를 0으로 줬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0으로 주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긴 해요. 보이시죠? 근데 여기 밑에 디스턴스, 이게 객체와 그림자 사이의 간격, 디스턴스, 거리라고 보통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보시면, 보이시나요? 얘가 또렷해지죠? 그죠? 또렷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번짐 정도. 보이시나요? 번져나가는 거. 요거는 얼마가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림자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공간감, 입체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글자만 잘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디스턴스를 0으로 주시면, 그리고 조금 더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스프레드와 사이즈를 조금 더 진하게 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자, 이 친구 보세요. 레이어 위치를 바꾸면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레이어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사람이 있으면 그 뒤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제 우리가 첫 번째 합성해봤던 거고, 자, 다시 또 소스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그린, 그 다음에 C. 자, 여기서 사람을 셀렉트 한 다음에 여기로 갖고 와서 원래 제가 드린 교재에는 소스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조절해서 약간 다른 느낌을 표현했었죠. 자, 볼게요. 자, 사람만 셀렉트 잡을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 정도만 그냥 잡을게요. 그리고 컨트롤 C. 작업창으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여기 보면 디테일에 보면 여기 막 이런 거 따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크기 조절하시고, 그리고 다시 컨트롤 J 눌러서 크기 조절하고, 이런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얘 눈을 잠깐 꺼볼게요. 되나요? 자, 보세요. 일부러 제가 이 눈은 끌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 사람. 요 사람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레이어 스타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안으로 들어가시면 드롭 섀도우 위에 보면 아웃글로우라는 거 있죠. 아웃글로우. 이 아웃글로우가 뭐냐면 외부 광선 효과라는 건데, 이 외부 광선 효과 이게 뭐냐면 네온사인 효과 있죠. 그런 느낌 표현할 때 이거 살려서 쓰시면 돼요. 그런 거고, 여기서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보세요. 아웃글로우를 클릭. 자, 그리고 아웃글로우 색상을 제가 약간 노란색 계열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스프레드하고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런 거 보셨죠? 내가 너희를 이상한 교회 같은 데 가면 앞에 있는 거 보셨죠? 어. 자, 요거는 이 외부 광선 효과라는 게, 외부 광선 효과라는 게 아웃글로우인데, 요걸 이용하면 요런 느낌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약간 아우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이 어두운 데서 글자에다가 이런 것 주면 네온사인 같은 느낌도 날 수 있고요. 그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라 같은 거 표현할 때. 막 우리 그 만화 캐릭터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초사이언 이러면 꽉 이런 것이 촥 이렇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표현.
아웃글로우, 드롭 섀도우 바로 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선택하시고, 자, 아웃글로우에서는 뭐 조절하시면 되는가 하면, 오퍼시티를 약간 조절해 주시면, 오퍼시티가 투명도 조절하는 건데, 좀 더 잘 보여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스프레드하고 사이즈 있어요. 스프레드하고 사이즈. 그거 두 개. 그리고 컬러는 요거, 여기. 여기서 내가 아우라 색깔을 정하시면 돼요. 파란색 계열로 잡으면, 보이시나요? 빨간색 계열로 잡으면,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그리고 예전에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미션 드리면, 막 장난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재밌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스티커 느낌.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 여기, 요 캐릭터에다가 스트로크, 사람한테 스트로크 줘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그리고 드롭 섀도우 이렇게. 그럼 때 갖고 붙인 것 같은 스티커 느낌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셀렉트만 여러분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걸 딱 정확하게 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찾으시면 돼요, 하나씩. 그 셀렉트는 직접 드래그해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 조금 집중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AI 툴들을 사용하면 배경 제거를 해달라고만 해주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포토샵을 다룰 줄 알면 가지고 와서 다듬으면 되겠죠. 그래서 포토샵이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또 볼게요. 다시 소스 파일 열어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났던 게 이 친구들이죠. 트랜스폼.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죠? 자, 요거는 비틀기가 포인트죠, 비틀기. 자, 우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셀렉트 영역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C 복사, 이쪽 작업창으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확대하시고, 자, 화면 확대 축소 뭔지 아시죠? Alt에서 마우스 휠 이렇게 들어가시고, 화면 이동, 화면 이동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화면 이동 쫙 확대하셔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모서리를 잡으면 이렇게 비틀기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만약에 공간감을 조금 주고 싶으면 밑에다가 그림자를 살짝 넣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오케이.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이런 차이들, 그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게 비틀기. 그런데 여기 레이어 스타일 맨 밑에 드롭 섀도우.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 내가 적용할 때 여기 앞에 체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글자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야 옵션 창이 내가 원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여기 이렇게 선택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기 체크를 했는데 글자는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옵션 창이 드롭 섀도우가 안 나와요. 여기 옵션 창이 드롭 섀도우 여기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내가 효과를 적용할 때는 앞에 있는 부분 체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글자 있는 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떠요. 그럼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소스 파일 한번 더 열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클리핑 마스크죠.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그래서 페이퍼, 그리고 웨딩, 그리고 웨딩 완성 이렇게 세 개를 열어서 자, 얘가 완성 그림. 얘랑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자, 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방법이 절대 틀린 건 아니라고 했죠.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느낌들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쓴다고 했고, 자, 클리핑 마스크를 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여기로 가서 내가 이미지만 보이게 할 영역을 선택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툴을 뭘 써도 상관없지만, 자, 이런 같은 경우는 마법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톡, 그리고 컨트롤 J.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가 복사되죠. 자, 그리고 여기로 가서 이 친구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리고 컨트롤 C 복사, 다시 작업창으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그리고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넣을 건데, 클리핑 마스크 넣는 거 보세요. 키보드에서 Alt 누르고 이 친구하고 두 개 레이어 중간에 경계선으로 마우스를 올리니까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그때 클릭.
그러면 지금 요 안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크기, 그리고 엔터. 사진 갖다 넣을 때 이거 뭐 눌려야 돼요? Alt. 되죠? 어제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한 시간을 싹 정리해주면 어제 했던 게 복습이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수업을 진행해보면 진도만 쭉 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진도만 쭉 빼면 들을 때는 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들을 때 아 하는데 돌아서면 이런 거.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되새기면 기억이 잘 남아요. 자, 그리고 소스 파일 한 번 더 열어서 이번에는 메뉴, 소스, 그리고 메뉴 완성. 자, 요거는 여기 완성 그림이죠. 여기 완성 그림이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두 개를 이용해서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젤 요 안에다가 이 얼굴이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자, 방법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방금 했던 거랑. 제일 먼저 여기만 이렇게 셀렉트를 잡고, 그리고 복사하고, 그리고 복사한 데다가 얘 가지고 와서 넣어주면 되죠. 자, 저는 툴은 폴리고너스 툴 쓸게요.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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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J.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작업창으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리고 아까처럼 Alt 누르고 여기 경계선 클릭. 그런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이동. 그리고 밑에 켜주면 이렇게. 아니 이게 너무 확대해서 그렇죠. 전체 축소를 딱 해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미지를 내가 불러왔어. 불러올 때는 깨끗했어. 그런데 얘를 내가 크기를 줄이죠. 줄이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그거를 확대하면 깨져요. 이미지를. 그럼 여기 돋보기 눌려서 크게 하는 아, 그거는 화면이 확대된 거기 때문에 화면을 축소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화면이 이렇게 확대된 거는, 이렇게 된 건 당연히 축소하면 돌아와요. 되나요? 안 돼요? 아니 저한테 처음에 했을 때 네. 확대해가지고 그거를 이거는 처음에 불러올 때 맞죠? 축소된 상태에서
자, 이 상태로 처음에 불러오죠. 네. 이게 크잖아요. 네. 지금은 괜찮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Alt 누르고, 그리고 축소를 해버렸다가 당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엔터. 또 합친 다음에 레이어 이동이나 다른 걸 하면 안 돼. 다 있는 거야. 레이어 이동요. 이렇게. 네. 그죠? 다른 그 하나.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었어? 아, 이거 뭐 하니까 좀 풀려가지고. 아, 그죠. 네, 이게 이동이 돼버리면 이 구조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는 내가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갈 영역으로 사용되는 이미지가 밑에,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이미지가 위에, 요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클리핑 마스크가 포토샵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구조가 반대예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우리가 그 클리핑 마스크를 하려고 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될 영역으로 사용될 도형이나 객체가 위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얘는 반대로 얘가 눌러서 내가 원하는 느낌 표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구조가 약간 틀리긴 해요. 같은 회사인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실제로 프로그램 같은 거 써보면 굳이 단축키를 왜 이렇게 막 틀리게 해놨을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근데 뭐, 그죠? 제 생각인데 약간 사용자 편의성을 떨어뜨려서 양쪽을 다 혈지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소스 파일 한 번 더 열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바로 셀렉트한 영역에 색 채우는 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필 1번부터 필 2번까지 4개. 이렇게 열면 필 1번, 필 2번. 자, 얘가 필 1번.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연습을 했느냐 하면 이미지에서 내가 셀렉트한 특정 영역 안에 색 채우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하얀색 부분을 이 색깔로 우리가 채울 건데, 그러려고 하면 먼저 여기 전경색이나 배경색에 내가 원하는 색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컬러 칩을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색을 선택, OK.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클릭, 그리고 그냥 임의로 다른 색깔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 우선 요 안에다가 색을 채우려고 하면 이 부분을 셀렉트를 잡아야 되겠죠. 자, 이 친구 셀렉트 잡는 방법은 마우스봉, 그리고 클릭. 자, 그리고 셀렉트한 영역을 3개 채우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보시면 페인트 버킷이라고 하는 툴, 페인트 버킷. 여기. 여기에 다른 툴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페인트 버킷.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친구. 자, 그리고 마우스를 셀렉트 영역 안으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 클릭. 이게 첫 번째 방법. 컨트롤 Z 되돌리기.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에디트. 에디트. 그리고 안에 필. 그리고 컨텐츠에서 포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오케이.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보세요. 에디트. 위쪽에 메뉴에서 에디트. 그리고 안에 보면 필 있죠, 필. 그리고 이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데서 포그라운드. 자, 포그라운드 컬러가 여기 앞에 있는 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자, 다시 컨트롤 Z 되돌리기. 자, 그리고 단축키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단축키. 자, 제일 먼저 전경색을 채우고 싶다. Alt 딜리트. 키보드에서 Alt랑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색을 채우고 싶다. 컨트롤 딜리트. 이렇게.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자, 이번에는 이 친구. 자, 이 친구는 셀렉터 영역 잡을 때 우리 마법봉을 이용해서 잡을 건데 마법봉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컨티거러스 요거를 조금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컨티거러스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셀렉트를 하면 셀렉트 한 영역 안에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경색을 얘로, 그리고 배경색을 얘로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먼저 톱니바퀴를 클릭, 그리고 Alt Delete. 자, 그런 다음에 Ctrl D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컨티거러스를 체크 해제.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하면 하얀색이 한 번에 다 잡히죠. 그리고 컨트롤 딜리트.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했는 거죠.
쉬는 시간까지 한 2, 3분 정도 남았네요. 요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